이번 시간에는 자바라는 언어가 다른 언어랑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언어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특정 언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스 코드가 작성된 파일을 소스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스 파일에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인데, 당연히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언어의 문법과 어휘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겠죠. 따라서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파일의 소스 코드와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자바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문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드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C 언어랑 비슷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자바 언어로 작성한 거고요. 요거 두 개 실행해 보면 C 프로그램도 헬로 월드를 표준 출력하고 콘솔에, 자바 언어도 헬로 월드를 도스 또는 콘솔 창에 표준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C 언어나 자바 언어로 프로그램 소스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급 언어라고 해요. C 언어나 자바 언어는 개발자, 사람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법과 어휘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특정 언어로 작성된, 고급 언어로 작성된 이 코드를 컴퓨터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0과 1로 구성된 바이너리 데이터, 이진 데이터, 0과 1의 조합인 바이너리 데이터만 읽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진 데이터를 기계어라고 해요. 기계어. 아주 원시적인 언어죠. 컴퓨터가 바로 읽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기계어. 자, 그래서 C 언어로 여러분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고급 언어로 개발된 프로그램 파일을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을 번역기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번역기. C 언어, 영문 형태로 작성된 C 언어로 작성된 이 프로그램을 특정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려면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한다고요. 컴파일러. 그래서 helloworld.c를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면 0과 1의 조합인 기계어로 번역이 되고 컴퓨터는 그 기계어를 읽고 처리할 수가 있는 거다. 자, 이게 일반적인 C 언어 같은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이라면 자바는 달라요. 자바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재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4페이지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요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프랑스를 여행을 해요. 그런데 프랑스를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요 종이를, 안녕하세요라고 한글을 작성해서 보여주면 당연히 프랑스 사람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한글을 불어로, 봉주르라고 하는 불어로 번역을 해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프랑스 사람이 메시지를 읽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프랑스만 여행하는 게 아니라 독일도 여행하고 베트남, 중국, 인도, 뭐 이탈리아, 다른 나라도 막 여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다른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겠다. 그러면 그 내가 여행하려고 하는 나라에 해당하는 번역기, 프랑스를 여행하면 불어 번역기, 독일을 여행하면 독일어 번역기, 베트남을 여행하면 베트남 번역기를 내가 구매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번역기들을 내가 매번 들고 다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여행을 하더라도
좀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거를 생각하다가 뭐를 떠올렸냐면 영어. 영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한글로 안녕하세요라고 작성을 하고 나서 이 한글을 프랑스 사람에게 보여줄 때 그냥 보여주지 않고 번역기를 통해서 일단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어는 중간 언어인 거죠. 한글도 아니고 불어도 아닌 중간 언어. 그리고 우리는 이 영어를 전 세계의 공용어로 인정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전 세계의 공용어로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 이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프랑스 사람에게 보여주면 프랑스 사람은 영어를 불어로 번역해주는 본인의 번역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영어 헬로우를 불어 봉주르로 번역을 해주면 당연히 프랑스 사람이 이 메시지를 읽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뭘 해버리는 거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영어 번역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라. 영어를 본인의 모국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 하나만 가지게끔 하면 모든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물론 프랑스 사람은 영어를 불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은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필요할 거라고요. 어쨌든 그렇게만 해놓으면 전 세계를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자, 이 과정과 똑같은 게 바로 자바의 동작 방식이에요. 자, 자바는요, .java 형태의 소스 파일을 작성합니다. .java 확장자를 갖는 소스 파일을 작성해요. 당연히 자바 언어의 문법과 자바 언어의 어휘를 이용했겠죠. 자, 그런데 이 .java 소스를 컴퓨터는 절대로 읽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번역기를 돌려서 마치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듯이 번역기를 돌려서 중간 언어에 해당하는 .class 파일로 한번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간 언어가 바이너리가 아니라 바이트 코드로 이루어진, 바이트 코드로 구성된 파일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컴퓨터는 아직까지 이 바이트 코드를 해석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죠?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는 0과 1,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다고요. 자, 따라서 중간 언어에 해당하는 이 .class 파일, 바이트 코드를 한 번 더 본인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이 프랑스 사람이 불어로 번역을 해야만 이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번역기를 돌려서 0과 1의 조합, 바이너리 데이터로 번역을 해주면 그때서야 컴퓨터가 그 메시지를 처리할 수가 있다. 그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바는 두 개의 번역기를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언어예요. 다른 언어는 번역기를 하나만 써요. 하지만 자바는 번역기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java 소스 파일을 작성해서 첫 번째 번역기를 통해서 중간 언어, 마치 영어에 해당하는 중간 언어에 해당하는 바이트 코드로 이루어진 .class 파일을 만들고 이 .class 파일을 또 한 번 두 번째 번역기를 통해서 0과 1의 조합, 바이너리 형태의 코드로 번역을 해주면 컴퓨터는 얘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는 두 개의 번역기를 사용한다. 두 개의 번역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자바는 플랫폼의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아주 고유한 언어적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플랫폼이 뭘까요? 플랫폼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운용되기 위한 제반 환경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플랫폼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냥 OS,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OS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윈도우즈, 맥OS, 또 어떤 게 있어요?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OS고, 이 OS를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자바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아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왜 그런 거 하니?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했어요. 점 자바 형태의 소스 코드를 작성했죠. 이 점 자바 파일을 첫 번째 번역기를 통해서 중간 언어에 해당하는 점 클래스 파일을 만든다. 여기까지가 플랫폼의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점자바 파일을 윈도우즈 컴퓨터에서 점자바 파일을 작성을 하고 윈도우즈 기반에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점 클래스 파일을 만들든 유닉스 컴퓨터 환경에서 유닉스에서 점자바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점 클래스 파일을 만들든 이 바이트 코드는 똑같다고요. 이 바이트 코드는 동일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하나, 독일 사람이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나, 영어로 번역한 그 영문 메시지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프랑스 사람이 봉주르라고 하는 그 불어 메시지를 헬로우라는 영어로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안녕하세요라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만드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어떤 OS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든지 간에 작성된 프로그램을 점자바를 번역기를 통해서 점 클래스 파일, 바이트 코드로 만들었다. 이게 영어인 거예요. 번역기를 통해서 한글을 영어로, 불어를 영어로, 독일어를 영어로, 영어는 똑같다는 거죠. 중간 언어기 때문에. 이 영어는. 자, 여기까지는 플랫폼의 독립적이고요. 여기까지를 자바에서는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개발 단계. 자, 이제 실행 단계라는 게 있을 텐데, 실행 단계. 자, 실행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윈도우즈 환경이냐, 맥킨토시냐, 유닉스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OS가 있으면 그 OS에 해당하는 번역기를 깔아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번역기고, 얘를 줄여서 JVM이라고 합니다. JVM. 자, 독일 사람이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은 영어를 불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OS에서는 그 OS에 맞는 번역기, 그게 자바 가상 머신이고요. 줄여서 자바 버추얼 머신, JVM. 자, 이 번역기를 가지고 있으면 영어로 된 이 중간 언어를 이 컴퓨터에 맞는 이진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두 개의 번역기, 컴파일러와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번역기를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플랫폼에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OS마다 그 OS에 해당하는 뭐를 깔아야 된다? JVM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번역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플랫폼에 의존적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실행 단계라고 합니다. 실행 단계. 개발 단계와 실행 단계가 분리가 되는 그런 언어인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자바는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다. 자바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플랫폼에 독립적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개의 번역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바의 언어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발 환경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